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정부는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향후 6개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넷 사기가 늘면서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부간의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면서 육아하는 아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굿뉴스에선 결식아동에게 모든 메뉴를 무료로 제공하는 진짜 파스타 오인테 대표를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일본발 수출 규제 악재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업체들의 분위기는 흡사 전시를 방불케 합니다. 재고량을 함구하며 대체 공급처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향후 6개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다수 중소벤처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하려면 당장 1개월, 3개월 단위의 단기 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넷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이버 범죄는 지난해 동기 대비 22% 늘었습니다. 메신저 등을 이용한 피싱의 경우는 178%나 증가했는데요. 수법도 점차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할 때 안전거래로 유도하고 가짜 네이버페이 링크를 보내는가 하면 쇼핑몰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전용 앱 설치를 유도하고 기기의 정보를 빼내는 수법도 있습니다. 이 밖에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검은 돈을 세탁하거나 재택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게 하기도 합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육아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육아하는 아빠를 줄인 말인데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면서 직장 대신 육아를 택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간 부분 육아휴직 가운데 약 20%가량이 남성이었습니다. 인원수로는 10,000명이 조금 넘는데요. 반기 만에 10,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제도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대체 인력 문제로 휴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해 육아빠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변화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무효라는 교단재판국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2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명성교회 사태는 제 힘을 못 쓰는 한국교회의 현실,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곱씹어보게 되는 한 주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